이번에는 조동사로도 일반동사로도 작용하는 대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어가 오그질러리로 작용할 때의 우리말 문법 용어 조동사를 주어의 어떠함에 대한 화자의 견해사로 바꾸고 시작합니다. 영어 표현에서 드물게 사용되는 어휘대어. 조동사로의 쓰임보다는 동사로의 쓰임이 더 많은 듯합니다. 예문 1에서의 대어는 조동사이고 예문 2에서의 대어는 조동사 우드 뒤에 본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예문 3과 4에서는 조동사인가요? 삽입 부사인가요? 또 5와 6 표현에서는 대어 동작이 도전적이거나 모험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말 해석에서 느낄 수 있는 뉘앙스들은 자기 확신이며 감히 언감생심 등의 부사적 의미 해석이 적용될 때 더 자연스럽게 다가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어 사용에서 낫 위치에 따른 의미 차이를 어떻게 변별해야 할까요? 여기서는 대어가 보여주는 심층적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하나의 우리말 의미로 도출해 보겠습니다. 본문 1에 사용된 did는 조동사이므로 대어는 본동사로 원형 동사입니다. 대어는 행위의 어떠함, 즉 행태인 to come을 대상화해서 작용하므로 행태 대상동사라고 규정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같은 행태 대상동사로는 have 플러스 2v, like 플러스 2v, prefer 플러스 2v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런 동사들의 변별을 위해서 문법서에서는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와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혹은 둘 다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라고 구분 지어두는 문법적 규정을 하기도 합니다. 분석을 위해서 본문 3의 심층구조적 문법 규정을 적용해보면 did는 실현제시 역할에 화자 견해 표현으로 발화되었고 대어는 주어 대의의 행위동사로 서술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에 의하면 화자는 주어가 드러냈던 did 행위를 not 대어라고 밝히고서 to come이라는 시도적 동작을 수행해야 하는 행태로 부가하는 구문이라서 예시사 같은 펼침 구조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심층 구조상으로 동사를 반드시 목적 대상에게 동작을 끼치게 하는 사역성으로 타동사화하고 주절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의도 대상의 수동 피동적 처해짐과 그것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부가서술이 영어 구문 형성의 기저현상임을 받아들이고 시도한 것으로서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의도 대상의 수동 피동화 현상이 영어 구문 형성의 심층 기반에 있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대상 플러스 상황 구체화 형식으로 나열됩니다. 이 심층적 구문 분석에서 보면 표층적으로 대어의 대상, 즉 목적어구인 to come은 심층적으로 themselves의 피동적 처해짐에 대한 상황 부가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본문 2는 의문문인데 의문으로의 인지는 do의 전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동사인 do의 역할 기능은 실현 제시이기 때문에 실현되어 제시되는 대상은 I 되어 ask 구문 전체이게 됩니다. 어떠한 시제나 굴절도 주어지지 않은 이 제시문의 동사 ask는 원형동사이므로 원형동사의 역할로 해당 동작 형태를 기정사실화해줄 뿐입니다. 따라서 실제 행해진 동작이 없어서 실현 제시된 상황은 미정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I 되어 ask에서 되어 ask는 인칭에 따른 동사적 굴절이 없는 원형이므로 do의 대상인 I 되어 ask는 상황 설정 구문에 불과합니다. do에 의한 의문문 의미 지정은 이처럼 행해지지 않은 채로 단지 설정만 된 상황을 대상 삼아 기정사실화해보는 설정된 상황의 실현을 제시적으로 말하는 것이라서 본문 이와 같은 구문 발화를 의문문으로 인지하게 된다고 할 만합니다. 그러면 do에 의해 실현 제시되는 동태는 대어인가요? ask인가요? 만약 대어를 삽입된 부사어로 간주하고 생략해보면 표현 2가 되는데 이 구문에 의한 질문은 본문과는 달리 직접적 의문이 되고 말기 때문에 예문 3에서처럼 대어를 동작동사로 해서 주어 I가 주제 넘는 행위를 실현하는가라는 의문문을 이루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집니다. 하고자 하는 행위 ask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듯한 질문 동작을 표현하는 어휘는 대어일 수밖에 없으므로 do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는 동작 형태는 대어이고 ask는 대어의 대상, 즉 목적어구로
to 플러스 v에 상응하는 이른바 원형 부정사로 대상화된 상황부 가요소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에서처럼 본문 3에서의 대어를 조동사가 아닌 본동사로 분석한다면 say는 원형 부정사로 대어의 대상인 목적어구로 선택했다는 것이 되는데, 예문 2는 대어가 동사인데도 원형 동사로 시작된 대상어구를 이루기 때문에 본문 3의 대어 역시 화자 I의 동사로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문 3과 4에서는 대어가 분명히 조동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동사 자체에 not을 축약형으로 부가시켜 동태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haven't, don't에서의 have와 do도 주어의 동작으로 부정된 것이 아니듯 단지 화자의 견해사로 선택되어 not 부정을 받은 문법적 기능을 합니다. 그렇다면 축약 형태로 부정되지 않은 do는 당연히 주어의 동작동사이게 되므로 예문 3과 4에서의 대어는 원형 do 앞에 쓰인 he의 동작에 대한 화자의 견해 표현입니다. 따라서 본문 3의 대어는 화자 I의 견해 표현 조동사로 보아야 일반적입니다. 이 현상은 need가 그렇듯 대어 역시 화자의 느낌 동작이라서 주어의 동사로도 화자의 견해사로도 작용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동사의 굴절에 의해서이든 조동사에 의해서이든 영어에서는 주어의 동태에 대한 화자의 관점이 반드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4의 if 종속절에 있는 대어드는 굴절어 ed가 있어서 과거 동사이고 화자의 관점 개입은 주어의 동태를 과거로 보는 것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동사에 의해서 전해지는 할 수 있었다면은 대어 행위자 I의 자신감 결여로 인해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할 수 없어서 못했다는 뉘앙스가 있는 이 본문은 기능상의 못함이 아니라 할 용기가 없었음에 사용되는 표현어구입니다. 다시 말해 구문 형태상 대어드는 가정을 표현한 if 종속절의 동작동사인데 해석에 따라 보면 주절에서는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적인 말을 하고 있으므로 종속절에서는 if의 혹시 여부라는 보문소 기능에 의해서 대어드라는 행위가 할 수 없었으므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어는 사역대상에게 할 용기가 있나 없나 시켜보는 동작인 셈인데 이 구문의 경우 자동사 구문이고 그 시킴을 당하는 대상도 주어 자신이므로 자신을 대상 삼아 용기를 내서 해보게 했다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결국 주어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더라면 그것을 했을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본문 5는 구문 형태적으로는 의문문이 아닐지라도 해석을 보면 화자가 대상에게 물어본 꼴로 전해집니다. 앞본문 4의 분석에서 대어의 사용을 할 용기가 있는지 시켜보는 동작으로 본 것에 따르면 심층적 사역 대상이 주어에 대한 제기대명사 myself이면 to jump는 제기대명사의 시도할 동작 행태가 되겠지만 표층적 사역 대상이 you이면 to jump는 피역 대상 you가 시도할 동작 행태입니다. 예문 1 표현에서는 자신의 용기를 시험하고 있다면 예문 2는 대상의 용기를 시험하는 표현이 됩니다. 대어에는 용기를 내서 해보게 하는 역할이 있다고 보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본문 6은 죽음도 불사했다는 표현인데 대어드 to risk에서 to는 두 동작어휘를 당위성으로 연결합니다. 즉 대어드에 의해 표현되는 실행했던 시도적 동작이 리스크라고 연결해주는 기능어인 셈입니다. 앞에서 행위 대상 동사를 말했었는데 대어의 대상이 to risk이므로 대어드를 발어할 때 리스크는 to에 의해 실행할 동작으로 당위성이 지정되어 to risk는 위험을 담보하는 시도가 됩니다. 그리고 대어는 바로 그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동작 동사이므로 도전적 감행을 실행했다고 표현해주는 것이 됩니다. 예문 1은 그 같은 도전적 감행이 담긴 구문의 예입니다. 감이라는 말은 도전적 일저지름을 느끼기에 충분한 우리말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할 수 없는 짓을 위험을 감수하고 실행했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어는 대상으로 하여금 어떤 도전적 동작을 하게 하는 사역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문 1에서의 대어는 본문의 의문조동사 대어와는 달리 he의 동작 동사로 표현되어 있어서 간접 의문문으로 인지하게 되는데 이 간접 의문문만을 분석해보면 예문 2 구조와 같을 것입니다. 예시 이 같은 펼침 구조에서 보면 he가 그 자신에게 도전적으로 감행하게 한 짓이 to say such a thing이라고 구체화되는데
이 분석대로라면 그 사역 동작의 개연성이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의 두는 주어의 동작 동사가 분명하고 때어는 화자의 견해사이므로 주어가 두 행위를 감행하지 않았다고 보는 화자의 견해임이 분명하지만 우리말로의 해석을 보면 어떤 행위 이행 여부에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존재 여부에 있다 없다로 애역되어 있습니다. 이 의역의 근거는 제시된 예문 1과 2에서 보면 낫 부정어의 작용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문 1 같은 축약으로의 표현은 주어가 도전적 감행을 할 엄두도 못 내는 것으로 보는 화자의 부정적 견해이므로 두 행위 자체는 부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문 2 표현에서는 도전적 감행으로 보는 화자의 견해는 부정되지 않고 주어가 안 하는 행위를 감행했다는 표현을 한 것이라서 낫으로 두를 부정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예문 1에서의 두라는 행위는 감행 여부가 관건이지만 예문 2에서의 두라는 행위는 실현 여부가 관건이 되는 표현이 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형태의 부정 비교입니다. 예문 1과 2에서는 낫이 동작 행태를 부정했으므로 행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행위의 이행 여부를 말하는 했다 안 했다에서 안 했다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예문 1은 원형 부정사가 부정되고 예문 2는 투부정사가 부정되는데 이 부정관계에서 보면 예문 1은 원형 부정사의 역할 기능인 기정사실화된 어포즈 동작이 없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문 2에서는 투부정사의 역할 기능인 당위적 시도가 없었다는 것이므로 표현 1은 반대하는 동작 형태가 없었다는 것이고 표현 2는 반대하려는 동작 시도가 없었음이 됩니다. 이상의 구문 분석을 통해서 찾아본 대어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첫째, 대어가 주어 동작일 때는 나름의 확신에 따른 도전적 행위가 됩니다. 둘째, 대어가 화자 견해사이면 확신에 따른 저지름으로 판단합니다. 셋째, 대어의 쓰임은 무리가 있으나 감행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선택입니다. 이제는 도출해본 대어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대어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